오늘날까지 520만 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하며 여전히 달리고 있는 1975년식 자동차가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수십만 킬로미터가 아니라 수백만 킬로미터의 이야기입니다. 차주는 매일 출퇴근용으로 이 차를 처음 구매했을 때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가 여러분이 알기를 원치 않는 충격적인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소유주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의 엔지니어들은 소비자의 다음 구매나 계획적 구식화를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함께할 기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자동차는 불과 5년만 지나도 고장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70년대에 탄생한 이 15대의 전설적인 자동차들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튼튼하게 달리며 일찍 수명을 다하는 현대의 자동차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불멸의 엔진에 숨겨진 금지된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차들은 너무나도 신뢰성이 뛰어나서 차가 닳아 없어지기 전에 택시 회사가 먼저 파산할 정도였습니다. 정부는 수십 년 동안 이 차들을 사용했고 농부들은 대를 이어 물려주었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 자동차계의 불멸자들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터피안 푸조 6맥사즈 1975년, 1986년 상상해 보십시오. 때는 1975년 푸조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또 다른 세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 무기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유기가산하는 프랑스의 야심과 이탈리아의 예술성이 빚어낸 놀라운 합작품으로 등장했으며 피닌팔이나조차 이보다 더 나은 쇼케이스를 요구할 수 없을 만큼 우아한 차체를 자랑했습니다. 이 귀족적인 기계의 심장은 2.8리터 V6 PRB 엔진이었습니다. 이 동력 장치는 비단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요새처럼 견고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엔진이 아니라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다른 제조사들이 높은 마력 수치를 쫓을 때 푸조는 영원을 위한 설계를 했습니다. 604의 세련된 주행감은 가장 중요한 인사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1981년 프랑스 외무부에서 사용되던 한 검은색 604는 외교적 임무가 아니라 그 놀라운 내구성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유럽 전역으로 고위 인사들을 실어 나르며 43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후 정비사들은 동일한 정부 계약을 두고 경쟁했던 명성 높은 메르세데스보다 이 차가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럭셔리와 장수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함께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탑2 마스다 323 1세대 1977년 1980년 우리의 여정은 일본의 엔지니어링이 겸손한 완벽함에 대해 세계의 교훈을 주려던 동쪽으로 향합니다. 거대 자동차 기업들이 기업 간의 체스 게임을 벌이고 있을 때 작은 마스다는 강철과 알루미늄으로 실을 쓰고 있었습니다. 1세대 3-73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단순함에 바치는 러브레터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훌륭한 엔지니어링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엔지니어링이라는 믿음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1977년에 탄생한 이 소형 전사는 생존자의 영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1.3리터 4기통 심장은 단 60m 마력을 내는데 그쳤을지 모르지만 대자연이 어떤 시련을 주든 매일 아침 시동을 걸 수 있는 훨씬 더 귀중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1979년 토론토 스타는 영하 30도의 뼛속까지 시린 한파 속에서 시동이 걸린 유일한 차량이었던 한 택배 회사의 313 플릿 차량 무리을 불멸의 존재로 기록했습니다. 엔진 블록 히터도 특별한 대우도 없는 순수한 기계적 무결성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한 3223은 첫 번째 주요 엔진 정비를 받기 전까지 42만 킬로미터를 누적하며 지역의 전설이 되었고 때로는 가장 조용한 목소리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뢰성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의존성이라는 언어로 쓰인 움직이는 시였습니다. 탑스타 BMW 3 시리즈 E21 1975년, 1983년 흔들림 없는 결단력에 대해 말하자면 운전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를 재정의 하려던 작은 럭셔리 브랜드가 있는 바이에른으로 기어를 바꿔보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전설이 탄생하는 곳입니다. 1975년의 뮌헨을 상상해 보십시오. BMW는 메르세데스와 아우디가 럭셔리 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지켜보는 투지 넘치는 약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엔지니어링 홀에서는 혁명적인 무언가가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E21은 단순히 BMW의 첫 번째 새 시리즈가 아니라 자동차의 평범함에 대한 그들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이 소형 세단이 그토록 특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독일의 정밀함과 순수한 주행 열정의 결합이었습니다. M2식 6기통 엔진은 단순한 동력 장치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울려 퍼질 내구성의 노래를 부르는 단조 크랭크샤프트가 어우러진 엔지니어링 우수성의 교향곡이었습니다. 겨울이 무자비하게 몰아치는 스위스 알프스에서 1982년식 3022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한 순회 영업사원의 소유였던 이 차는 일상적인 유지 보수만으로 67만 킬로미터를 주행했습니다. 마침내 은퇴할 시기가 왔을 때 이 자동차 전사는 기술 학교에 기증되어 20년 동안 학생들의 험한 다룸을 견뎌내면서도 여전히 멈추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21은 단순히 모델 라인을 출시한 것이 아니라 운전이 짜릿하면서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철학을 탄생시켰습니다. 투어4 레오노 12, 1969년, 1980년 독일의 정밀함에서 벗어나 단순함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던 르노가 있는 프랑스의 독창성으로 여정을 떠납니다. 센강변에서 단순함으로 위장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르노 12는 미인 대회에서 우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노동자 가정의 충성이라는 궁극적인 상을 차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960년대 후반 르노의 엔지니어들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어디서나 만들 수 있고 어디서나 운전할 수 있으며 모두에게 사랑받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전 세계에 대한 프랑스의 선물이 된 전륜구동의 걸작 르노 12였습니다. 이 글로벌 홍보대사의 심장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연료를 소화하면서도 만족스러운 고양이처럼 가르랑거릴 수 있는 주철전사, 전설적인 클렁퐁트 시리언 폰테 엔진이었습니다. 다치아. 131싱으로 활약했던 루마니아의 얼어붙은 도로에서부터 콜롬비아의 흙먼지 날리는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이 엔진은 프랑스의 엔지니어링이 어떤 대륙이든 정복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알제리의 산악지대인 티지우주, 티치오우주 지역에서는 2011년 한 농부의 1975년식 R2 브레이크가 오리지널 엔진으로 60만 킬로미터를 달린 후에도 여전히 장비를 실어 나르는 모습이 텔레비전 제작진에 의해 발견되면서 지역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투덜거리고 삐걱거리지만 계속 굴러갑니다. 라며 그는 웃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4개의 바퀴와 프랑스 억양을 가질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탑5 피아트 128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가면 이번에는 피아트 배지를 단 또 다른 민주적 혁명을 만나게 됩니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 피아트는 유럽 전역과 그 너머에 대중을 동원하기 위한 야심찬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피아트 128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개념적으로 혁신적이었고 노동자 가정에서 접근하기 쉬웠으며 유지 관리가 간단했습니다. 이 모델은 수십 년 동안 경쟁사들에 의해 모방되었습니다. 피아트 128은 가로 배치 엔진을 탑재한 전륜 구동 방식을 대중화했으며 이 구조는 이후 자동차 산업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1.3L SOHC 엔진은 가볍고 반응성이 뛰어나 128을 실용성과 신뢰성의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에서 생산된 128의 파생 모델인 자스타바 1000대 메이저 레일릭 사니 자스타바 1000테벤빵은 35년 동안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며 단 한 번의 변속기 교체만으로 50만 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했습니다. 이 작은 이탈리아 자동차는 잘 설계된 경제적인 자동차가 시간의 시험을 완벽하게 견뎌낼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혁신이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터픽스 폭스바겐 골프 마크 1 디젤 1970년대 중반 폭스바겐은 스스로를 완전히 재창조하고 있었습니다. 사랑받던 비틀은 노후화되고 있었고 배기가스 규제는 강화되었으며 세상은 효율성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골프가 등장했습니다. 각진 디자인의 전륜 구동을 채택하고 조르제토 주지아로 조게토 주기아로 그러니까 디자인한 이 차는 현대적인 폭스바겐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골프 마크 1 디젤은 유럽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는 차량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1.6리터 자연 흡기 엔진을 탑재하여 빠르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파괴가 불가능할 정도로 튼튼했습니다. 주철 블록과 기계식 분사 펌프 덕분에
전자장치 고장의 위험이 없었으며 뛰어난 연비로 장거리 여행에 완벽했습니다. 1983년 아우토모토 운트 슈포트 아우토모토 인스포트는 원래의 엔진으로 64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코엘른의 한 독일인 택시 운전사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정비 주기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으며 7,500킬로미터마다 오일을 교환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이 차량은 결국 그 택시 회사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저렴하고 정직하며 고집스러울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골프 마크 7은 민주적 이동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탑균 혼다 시빅 1세대 1970년대 초반 혼다는 자동차보다 오토바이로 더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일 쇼크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작고 효율적이며 배기가스 규제를 충족한 1세대 시빅은 작고 정직한 패키지에 지능적인 엔지니어링을 담아낸 혁신적인 공식을 통해 혼다를 자동차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제작되고 단순한 오버헤드 캠과 크로스플로우 실린더 헤드를 갖춘 1.5리터 EV 엔진은 적절한 출력을 제공하면서도 거의 파괴되지 않는 내구성을 자랑했습니다. 이 엔진에는 혼다의 CVCC 기술이 적용되어 촉마의 변황이 없이도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할 수 있었고 덕분에 북미와 유럽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2006년 노바스코시아의 한 정비사는 원래의 엔진으로 68만 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한 1978년형 시빅을 이베이에 매물로 올렸습니다. 클러치는 2번, 배기 장치는 1번 교체되었으며 소유자는 엔진은 단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적었습니다. 콤팩트하고 유지비가 저렴하며 놀라울 정도로 내구성이 뛰어난 시빅은 디트로이트와 유럽 자동차 업계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토펠 다선 240스 1970년대 초 닛산의 수출 브랜드인 다선은 일본 자동차에 대한 전 세계의 기대치를 다시 썼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좋은 경제형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절반의 가격으로 유럽의 상징적인 모델들과 경쟁할 수 있는 우아하고 저렴한 스포츠카인 240세를 선보였습니다. 이는 일본 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거둔 최초의 퍼포먼스 성공이었습니다. 240세 비밀 무기는 닛산의 상용 트럭 라인업에서 파생된 자연 흡기 직렬 6기통 2.4리터 L23 엔진이었습니다. 주철 블록과 싱글 오버헤드 캠을 갖춘 이 엔진은 신뢰성과 놀라운 성능을 동시에 제공했습니다. 튜너들은 이 차를 사랑했고 정비사들은 존중했으며 소유자들은 종종 수리비 청구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1998년 캘리포니아의 한 수집가는 주행거리계에 76만 킬로미터가 찍힌 1971년형 240조를 원래 소유자로부터 구입했습니다. 여전히 원래의 L24 엔진으로 작동하는 이 차는 은퇴한 공군 정비사가 매일 운전하던 것으로 그는 단 한 번도 시동이 걸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하비 사막이든 로키 산맥이든 240비즈는 단순히 스포티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견고했습니다. 이 차를 전설로 만든 것은 바로 이러한 보기 드문 조합이었습니다. 톱나역 토요타 코롤라 230 1970년대 내내 토요타는 단순한 수출 기업에서 글로벌 강자로 진화했습니다. 린 생산 방식, 린 매뉴팩처링과 집요한 품질 관리로 인정받은 이 브랜드는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동급의 어떤 차량보다 오래가는 자동차를 만들며 명성을 쌓았습니다. 코롤라 230은 이러한 철학을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최고급 모델에는 주철 블록과 오버헤드 밸브 설계를 갖춘 견고한 4기통 1.6리터 2T 엔진이 탑재되었습니다. 빠르지는 않았지만 오버 엔지니어드으로 유명하여 혹독한 기후와 열악한 도로 환경에 이상적이었습니다. 소유자들은 이 차가 험한 취급을 견뎌내고도 끄떡없다는 사실을 금세 깨달았습니다. 2005년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한 소유자가 70만 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하고도 여전히 원래의 엔진으로 달리는 1975년형 코롤라 SR-뷰를 지역 정비사에게 기증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차는 그저 멈추기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기자는 엔진보다 시트가 먼저 닳아 없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이며 이제는 수집 가치까지 지닌 이삼식은 신뢰성 자체가 글로벌 수출 상품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탑10 레오노 샤
1970년대에 르노는 실용적인 혁신의 기술을 마스터했습니다. 소형차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르노 아어는 그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했습니다. 저렴하고 주차하기 쉬우며 활기찬 주행 성능을 갖춘 이 차는 프랑스의 문화적 아이콘이 되어 학생과 공무원 모두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주철 블록을 기반으로 한 1.4리터 터보차저 모델은 RO5를 경제적인 차에서 진정한 핫해치로 격상시켰습니다. 가볍고 민첩하며 놀라울 정도로 견고하여 모터스포츠와 일상적인 운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1984년 파리의 한 소유주가 자신의 1981년형 르노 르 알핀 터보를 타고 역사적인 몬테카를로 랠리에 참가했습니다. 그는 거의 순정 상태의 엔진으로 완주했을 뿐만 아니라 그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와 주행거리가 42만 킬로미터를 넘을 때까지 매일 출퇴근용으로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는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술 검사에서 단 한 번도 불합격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R5는 단순히 운전이 즐거운 차가 아니라 실용성을 바탕으로 제작되어 그 시대의 가장 훌륭한 올라운더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터피에본 시트로엥 CX 1974년, 1991년, 2000년에서 시간을 거슬러 온 것처럼 보일 정도로 미래지향적인 자동차를 상상해 보십시오. 시트로엥 CX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로켓 부스터 대신 바퀴가 달린 프랑스의 우주선이었습니다. 항공우주 기술에 대한 시트로엥의 집념으로 1974년에 탄생한 CX는 마치 상어가 물속을 헤엄치듯 1970년대를 미끄러지듯 질주했습니다.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 차체는 물리학의 법칙을 조롱하는 듯했고 혁신적인 유공합 서스펜션은 호버크래프트처럼 도로의 요철 위를 떠다니게 했습니다. 이 성간 크루저의 보닛 아래에는 2.5리터 터보 디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엔진은 속삭이듯 조용하고 신뢰성이 높아 프랑스 응급구조대의 심장 역할을 했습니다. 프랑스 구급차 차량 중 여러 대가 엔진 재조립 없이 50만 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하며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우주선조차도 신뢰할 수 있어야 함을 증명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살아남은 CX 디젤 모델들은 더 우아했던 자동차 시대의 유령처럼 포트홀 위를 떠다니며 프랑스 시골길을 따라 그들만의 신비로운 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탑 12 볼보 240 프랑스의 항공우주에 대한 꿈에서 벗어나 북쪽 스칸디나비아로 향하면 스웨덴 엔지니어들이 훨씬 더 전설적인 것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 볼보는 각지고 안전하며 영원히 지속되도록 만들어진다는 자사의 정체성을 완전히 확립했습니다. 다른 제조업체들이 유려한 곡선을 추구할 때 볼보는 충돌 저항성, 실용성, 기계적 내구성에 집중했습니다. 240은 이러한 철학의 궁극적인 표현으로 단순하고 오버 엔지니어링 되었으며 시대를 초월했습니다. 특유의 붉은색으로 칠해진 블록에서 이름을 딴 2.3리터 레드블록 엔진은 그 자체로 전설이 되었습니다. 견고한 내부 부품, 간섭 없는 설계, 그리고 농기계에 가까울 정도로 쉬운 유지 보수성 덕분에 스칸디나비아의 겨울부터 캐나다의 시골길까지 모든 환경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1966년형 볼보 1000year 패빙 S로 520만 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한 미국의 과학교사 어브 고든 아인 RB 고든일 것입니다. 하지만 240계보에 더 가까운 사례로는 영국의 브라이언 웨벌리가 배달 사업의 일환으로 자신의 1989년형 240 GL 웨건을 160만 킬로미터 이상 주행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자동차의 장수 비결을 정기적인 오일 교환과 실제로 고장나는 부품이 없다는 사실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240은 단순히 멋지게 나이 든 것이 아니라 죽기를 거부했습니다. 톱 13 푸조 504 1960년대 후반까지 푸조는 프랑스에서 가장 견고한 자동차 제조업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트로엥보다 덜 기이하고 르노보다 더 단단했던 소샤옥사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내구성과 신뢰성에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1969년 올해의 차로 선정된 푸조 504는 프랑스 자동차의 우수성을 알리는 세계적인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피닌파리나가 디자인한 절제된 라인 뒤에는 높아진 셰시, 편안한 서스펜션,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박하지만 파괴할 수 없는 디젤 엔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2.0리터 인데노르 등 토크가 더 높은 2.3리터 등 이 파워트레인은 성능 저하 없이 수십만 킬로미터를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550는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기준이 되는 차량이 되었습니다. 세네갈, 카메룬, 알제리에서 오지 택시는 거의 예외 없이 푸조 504였습니다. 1998년 푸조 아프리카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운행 중인 디젤 504의 60% 이상이 60만 킬로미터를 초과했으며 때로는 엔진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편안하고 어디서나 수리할 수 있으며 품질이 의심스러운 연료로도 달릴 수 있었던 500만은 아프리카의 일꾼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가장 칭찬하는 의미에서 이 차는 기계적 인내의 화신을 구현하며 이것이 바로 이 차가 포디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이유입니다. 토비스 피셔 메르세데스 벤츠 W23 1970년대 말 메르세데스 벤츠는 단순히 명성만을 위해 자동차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를 위해 자동차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1976년에 출시된 W23은 이러한 철학을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오버 엔지니어링 되고 시대를 초월하며 고장 없이 대륙을 횡단하도록 설계된 이 차는 베를린에서 베이루트에 이르기까지 택시 회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차량이 되었습니다. 3.0리터 디젤 OMG17 엔진은 그 전설의 초석으로 출력이 아닌 수명을 위해 설계된 기계식 분사 방식의 직렬 5기통 엔진이었습니다. 설계가 단순하여 전자장치 고장에 면역이 있었고 바이오 디젤이나 심지어 역과된 식물성 기름을 포함한 열악한 품질의 연료도 잘 견뎌냈습니다. 2006년 아우토빌드는 2000년대까지 WUN23 차량을 운영했던 슈투트가르트의 한 독일 택시 회사를 소개했습니다. 한 예로 1982년형 300D는 순정 엔진 블록과 변속기로 120만 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했습니다. 이 차는 3명의 주인을 거쳤고 2번의 차체 도색을 받았으며 30년 이상 매일 사용된 후 마침내 은퇴했습니다. 비록 전작인 W125가 달성한 460만 킬로미터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W23은 신뢰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우수성의 세계적인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Top25 BOX Century 1973년, 1977년. 자, 여기 자동차 내구성의 명실상부한 챔피언이 있습니다. 세상이 속도와 스타일을 쫓고 있을 때 뷰익은 불멸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센츄리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철과 알루미늄에 새겨진 약속이었습니다. 이 기계적 경이로움의 심장부에는 더 긴 스트로크, 더 넓은 오일 통로, 그리고 실린더 블록에 더 높은 니켈 함량을 갖춰 제작된 뷰익 전용 350V 엔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더 시원하게 작동하고 더 부드러운 출력을 제공하며 마모된다는 개념 자체를 비웃는 엔진이 탄생했습니다. 센츄리를 진정으로 돋보이게 한 것은 겨울철의 신뢰성이었습니다. 이는 혹독한 겨울과 제설용 소금으로 훼손된 도로가 대부분의 자동차를 5년도 차에 되기 전에 망가뜨리는 퀘벡 같은 곳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센츄리는 다른 차들이 실패한 곳에서 번창하며 모든 패밀리 세단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적 우수성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뢰성이라는 언어로 쓰인 자동차의 시시저였습니다. 센츄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단순하고도 심오한 행동을 통해 왕관을 차지했습니다. 이 15대의 훌륭한 기계들은 단순한 이동수단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 차들은 엔지니어들이 진심을 다해 자동차를 만들었던 시대를 구현합니다. 계획적 구식화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이 기계적인 타임캡슐들은 진정한 품질이 시간 그 자체를 초월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동차의 불멸에 관한 이 이야기들이 도로 위의 빈티지 기계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그들이 묻어버리려 했던 엔지니어링의 역사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품질의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나갑시다. 전설적인 기계들의 기록 보관소에 대한 저희의 다음 심층 탐구가 곧 시작됩니다.